대장주가 무너질 때 반드시 나오는 경고신호 TOP7 2부. 앞서 7위와 6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후발주가 대장주보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는 반드시 거래 대금과 시간의 거래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5위로 가겠습니다. 5위. 시간의 거래가 점점 약해진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간의 거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를 하는 기관이나 큰 손들은 시간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주가 장중에는 8% 상승했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강한 종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장이 끝난 뒤 시간 외 단일가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였던 종목이 시간 외에서는 5%, 4%, 심지어 보합 근처까지 밀립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매수한 사람들이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큰 손들도 굳이 비싸게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루 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23일 연속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대장주의 힘이 약해지고 있구나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말 강한 대장주는 장이 끝나도 시간 외에서 매수세가 계속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외까지 강하면 다음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고 시간 외에서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장이 끝난 뒤 시간 외 흐름까지 확인합니다. 4위. 거래량은 폭증하는데 종가는 밀린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이 많으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량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하루 거래량이 1000만 주였던 종목이 갑자기 5천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개인들은 말합니다. 와, 거래량이 엄청 터졌네. 내일도 오르겠다. 하지만 종가를 보면 어떨까요? 장중에는 15%까지 올랐는데 종가는 겨우 2%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혹은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그날 엄청난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엄청나게 샀고 반대로 누군가는 엄청나게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팔았을까요? 물론 모든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수익을 낸 투자자나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장중 고점에서 긴 윗꼬리가 생기고 거래량만 폭발한 뒤 종가가 밀린다면 시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캔들을 흔히 분산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날까지 약세가 이어진다면 그 전날 거래량 폭증은 상승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경고 신호였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절대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종가의 위치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거래량이 많으면 무조건 위험한 건가요? 아닙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거래량을 이용해 주가가 위에서 마감했는지 아니면 밀려서 끝났는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추격 매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거래대금 1위 자리를 뺏기는 것이 왜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인지를 실제 시장 흐름에 맞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